일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하고 시작할게요. 오늘 좀 결석을 좀 하셨네요. 그 인강으로 뵙는 분도 반갑습니다. 올해 첫 강의예요. 좀 정신이 없습니다. 항상 그 수업 시작 1시간 내지 30분 전에는 도착하도록 하는데 오늘 사중추돌 사고가 앞에서 나서 차가 무지하게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왔는데 여러분들 좀 일찍 나오셔가지고 늦지 않게 이제 하시고, 항상 지금 9시인데 정시에 수업 시작하니까 일찍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다 처음 뵙는 분들인데, 보통 1, 2월 그 기본 독해반 같은 경우에는 초수생들이 많아요. 재수생들은 뭐 인강으로 듣거나 내지는 뭐 3월부터 수강하거나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터넷 수강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강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인터넷 수강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전화 면담을 하지 않으시면 제가 그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나중에 답안지 제출할 때 채점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기회는 있긴 하지만 보통 직강생 기준으로 제가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강생 수준에 좀 제가 맞춰서 되도록이면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 이제 우리 공부의 목적이 임용고사 합격이잖아요. 아무래도 그 학습 목표가 분명하다 보니까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1월부터 11월까지 커리큘럼을 짰고 여기에 있는 진도표대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쉽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버겁게 느껴지실 거고, 어떤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소화가 되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따라오실 것 같은데, 1, 2월 달에는 그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독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천천히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기왕이면 좀 기본적인 지식을 많이 배경 지식을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임용시험 준비하는데 수준이 다 달라요. 출발선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중어 중문학과 졸업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중국학과, 어떤 분들은 그냥 복수 전공 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교육대학원 진학해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중국에서 살았다 하는 분들도 있고, 청소년기에 중국에서 보내신 분들도 있고,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신 분도 있고 한데, 아무튼 상황이 다 다르고 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수준에 딱 맞춰서 수업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시험을 잘 봐야 되다 보니까 1월부터 조금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1, 2월 달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목표는 1월 달에 감 잡는 거. 이거 뭐지 하다 1월 다 가요. 2월 달까지 엉덩이 붙이는 연습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 3월부터는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실력이 많이 늘어나서 1, 2월 달에 해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뭐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충분히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미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마 오늘 수업 끝나고 내일 수업 끝나면 더더군다나 대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텐데,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서 몇 가지 소개를 한 다음에 수업을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일단은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교재가 필요한데, 진도표, 그 직강 들으시는 분들은 진도표가 이렇게 나갔고, 그 다음에 요건 원노트라고 하는 앱인데 없으신 분들은 이제 까셔야 돼요. 여러분 휴대폰이나 내지는 아이패드나 아니 노트북이나 앱으로 다 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셔서 이메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야 하셔서, 우리 왜 그 이한팀 1년 수업은 카톡 단톡방에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공지사항도 하고 뭐 질문도 거기서 받고 하는데, 거기 공지글이 올라가는데 오늘 아침에 벌써 한미연 선생님이 그 이론반 그 원노트 공유 신청하라고 했더라고요. 아마 그 위에 독해반, 기본 독해반 공유 신청하라고 공지글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쓰시는 그 형식에 따라서, 제가 이제 안내하는 형식에 따라서 신청을 해 주시면 지금 이 보는 내용을 여러분 휴대폰이나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어요.
고시 공부하다 보면 자료가 진짜 많아서 나중에 정말 종이로만 이렇게 쌓아놓으면 정말 책장에 몇 개가 이렇게 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종이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건 그렇게 하지만 되도록이면 저는 자료를 많이 생산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서 프린트물, 유인물이 많지는 않아요. 제 수업에. 거의 이제 교재로 다 하고 이제 원노트에 좀 붙여드려서 여러분이 어디를 다니시거나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막 필기하시잖아요. 저는 그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필기를 하면서 집중력이 손에 이제 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해하거나 암기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분산돼서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원노트 여러분의 다 동기화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지금 인터넷 연결이 돼 있어요. 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기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막 뭐 놓칠까봐 이럴 필요 없어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이 하나 키워드 이제 하고 싶다 그러면 써도 되는데 막 쓰느라고 뭐 수업을 들으면서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옛날 방식으로 안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지금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그냥 편하게 앞에 보면서 이해하시면 되고, 수업 끝난 다음에 제가 공지 올리면 그 밑에다가 이제 댓글 형식에 맞게끔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오늘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오늘 밤까지 다 공유를 해드리면 다 볼 수 있어요. 원노트 내용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인강 보시는 분도 그렇고 이 원노트에 여기 진도표가 있어요. 항상. 진도표가 있어요. 이건 작잖아요. 지금 안 보이니까 굳이 이걸 하나하나 내용을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보셔도 돼요. 유인물 보셔도 되고,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본인 유인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1, 2월 강의는 총 8주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맨 왼쪽에 강의 차수 밑에 1 되어 있고 괄호로 되어 있는 게 그 1주차 1강에서 학습할 분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이렇게 보시고, 요거는 이따 좀 차차 보시기로 하고 뒤집어서 한번 보세요. 일단 강의 시간은요, 매주 금요일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4시간 반 강의를 합니다. 제가 뭐 웬만하면 정시에 딱 수업을 하거든요. 다행히 뭐 제가 뭐 뭔가 돌발 상황이 있거나 하면 늦을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몇 년 동안은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어요. 딱 9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늦으면 놓치니까 미리미리 나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제가 보니까 직강생들은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보면 얼굴도 알고 나중에는 이름도 익히고 하는데, 보통 오면 항상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원노트 화면이 여기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저쪽으로 옮기셔도 돼요. 많으면 못 옮기는데 아무래도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저쪽으로 옮기셔서 1년 내내 거기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알죠. 항상 그분은 거기 앉아 있는 거 아는데 딱 그분이 합격하면 그게 보람되더라고요. 인강은 제가 확인을 못 하는데 이제 직강은 매주 보면서 인사하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 확인을 하니까. 어쨌거나 그 성실함도 우리 임용 시험 보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시간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따 좀 보기로 하고, 독해 특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되게 많아요.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글씨를 조금 크게 해드릴게요. 요게 뭐냐면 제가 몇 년 전에 한량이 너무 많아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 이 과목들이 한 년 전에는 우리 왜 기본 독해반, 뭐 심화 독해반에서 1시간 몇 시간 부분으로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전부터 했던 기본적인 강의들은 제가 특강으로 빼서, 특강 들으실 분은 듣고 이제 기본 독해반은 다른 수업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게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수강생들한테 제가 그냥 다 무료로 풀려고 그래요. 이게 유료 강의였었거든요. 요것만 따로 들을 수도 있었는데 올해는 따로 들을 수 없고 우리 수업 듣는 분들한테만 그냥 무료로 푸는데, 무료니까 뭐 안 들어도 돼, 이게 아니 되게 중요한 건데, 옛날에는 정말 이게 시험에서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포인트가 다른 부분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그쪽을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안 하는 편이거든요. 별로. 하지만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시험에도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1번부터 8번까지인데 이걸 한꺼번에 다 드리면 너무나 많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1, 2월 달에는 1번하고 2번만 드릴 거고 3, 4, 5, 6월 달에가 심화 독해가 한 강의거든요. 그러면은 3, 4, 5, 6월 달, 그 다음 7, 8월 달에 7, 8번 이렇게 공개를 하면 여러분이 공부는 공부대로 하면서 이거는 우리 동영상 특강이에요. 미리 다 올라가 있긴 할 건데 미리 다 못 봐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공부하고 암기하고 해야지. 이런 계획 세워서 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습관 용어는 일명 노란책이라 그래서 우리 왜 제본 교재도 여러분이 구매를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원서 교재도 있을 거예요. 뭐 있으신 분은 그거 보셔도 되고 제본 교재로 그냥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특강 교재 먼저 말씀드리면 습관 용어 교재 한 권 필요해요. 맞죠? 그 다음에 성어, 전고, 허루어 100 시리즈라는데 100 이래가지고 성어랑 전고랑 허루어가 각각 100개씩 발췌가 돼서 수록이 돼 있는 책인데 그것도 쭉 한번 읽는 거예요. 설명해드리고 혼자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겠죠. 그래서 요것도 2개월에 나눠서 수강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의욕이 넘쳐서 나는 이번 주에 다 볼래 못 봐요. 그러니까는 습관 용어는 20과를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1월부터 20과니까 1월, 1, 2월이 8주 강의잖아요. 3, 4, 5, 6월 달에 16주 강의니까 거의 5월 달 정도까지 봐야 이 한 권을 끝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1, 2월 달 특강으로 드리니까 8주 20 나누기 8 해가지고 대충 한 주에 한 두세, 그것도 많을 거예요. 열심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표현 외울 것도 굉장히 많고 아무튼 시험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도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꼭 보시고 얼른 오세요. 첫 시간이라서 늦는 분들이 많네요. 그 다음에 100 시리즈. 우리 시험에 어휘 부분으로 성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성어, 전고, 전고가 있는 성어, 허루어 이런 거 다 합쳐서 수거라고 해요. 수거. 익숙하다 할 때 그 숙자 써서 한자로 쇼위라고 하는데 그것도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휘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어휘는요 단시간 안에 내가 암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축적을 해야 돼요. 누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월 말에 항상 시험을 보는데 11월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내가 어휘를 뭐 10월 달에 한다, 9월 달에 한다 절대 안 되고요. 1월 달부터 계속 싸우고 돌려야 내게 돼서 봐도 알아요. 안 그러면 절대 어휘는 벼락치기가 안 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나중에 막 울면서 공부해요. 울어도 안 돼요. 어휘는 축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1번 습관용어하고 2번 100 시리즈를 1월, 2월에 드리는데 습관용어 나 몰아보고 100 시리즈 나중에 볼 거 하지 말고 습관용어 100 시리즈 같이 나눠서 일주일에 어느 정도 분량 계획 세워가지고 꾸준하게 보면 정말 효과가 있을 거고 이거는 물론 이제 해석하기가 여러분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니고 보다 보면 계속 돌릴 수 있어요. 3, 4, 5, 6월 달에는 굳이 이 강의 없이도 여러분 혼자서 이제 복습을 할 수 있다. 요거 잘 활용하시기를. 그래서 요것도 제본 교재가 있고 원서가 있으신 분들은 원서를 구매를 해서 보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 서적은 여기 밑에 이렇게 원서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학연수 가기도 힘들고 유학 갔다 오신 분들도 좀 오래됐을 건데 있으면 그대로 보셔도 되고 요거는 그냥 혹시 원서 욕심이 있으신 분들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없으신 분들은 다 있어요. 이거 강의 듣기 위해서 우리 학원에서 교재 구매해서 수강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외부에서 뭐 원서 교재 안 사도 상관없어요. 다만 원서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시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굳이 원서도 사고 제본도 사고 이럴 필요 없고 둘 중에 하나만 사도 되고 제본만 있어도 수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 본 강의로 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주차 저기 왼쪽에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가로로 1주차 강의 분량이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이 강의를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쪽에 앉으세요. 이쪽에.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뒤로 가셔가지고 저 카메라에 머리 찍히니까 숙여가지고 이렇게 가서 앉으세요. 여기 잠깐 보시면 교재 맨 뒤에도 이게 있을 거예요. 평가, 영역 및 내용 요소라고 해서
이게 쉽게 말해서 시험범입니다. 저기 가서 앉으세요. 여기가 잘 안 보여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기 가서 앉으세요. 이 화면이 이쪽에 앉으신 분들이 더 잘 보여요. 보시면은 요거 제가 설명회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우리 전공 중국어 임용고사 만점 몇 점이에요? 80점이잖아, 80점. 그 안에 그 평가 영역 및 내용 요소 비율을 따져서 출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비율은 차치하고 일단 설명을 해드리자면 교육과정이 나와요. 교수법도 나옵니다. 학습 이론, 교재론 이런 것들이 중국어 교사의 교육관 뭐 이런 것들이 중국어 교육론에 포함되는데 중국어 교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요거를 출제를 해줘야 돼요. 요거는 한쌤 이론 시간에 강의를 하고 그 밑에 있는 거 여기 보시면 중국어 어학개론이라고 해서 음은, 문자, 어휘, 문법 파트 이것도 이론 시간에 하는데 혹시 중어 중문학과 나오신 분 계세요? 중어 중문학과 그러면 중국학과 그 다음에 또 무슨가 있죠? 중국어 언어학과인가? 중국어 언어학과? 일반 옛날엔 다 중문과였거든요. 매대에만 중국어과 있었고 중국어과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많이 중점적으로 배우죠. 혹시 이제 중국어 위주로 배우셨다고 하니까 음은, 문자, 어휘, 문법 다 훑으셨죠. 근데 우리 보통 이 어학에 있어서 중국어 언어학의 그 분야가 음성학,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활용론, 담화 분석 되게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언어학의 연구 하위 분화가 그게 다 시험에 나와요. 근데 이제 지금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보면은 다 문법적인 요소, 뭐 어학개론에 들어갈 만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한쌤 이론 시간에 어학개론은 다룹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은 중국 문학개론이라고 해서 문학사, 문학 장르, 작가 및 작품인데 요거는 고대문학개론이에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문학사가 나오잖아요. 안 그래도 중국 문학도 힘든데 문학사라는 거 뭐예요? 역사잖아요. 중국 문학은 고대문학이나 현대문학이나 역사를 잘 모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어느 나라 문학사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우리 역사학과 출신은 없잖아요. 그리고 중어 중문학과라고 해서 중국 역사만 따로 배우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기껏 해봐야 우리 뭐 고등학교 때 세계사 선택하신 분들은 세계사 할 때 중국 분야 살짝 배운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으로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다 학습을 할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고대 문학사도 포함이 되는데 그것도 이론 시간에 문학개론을 전체 수업을 할 거고요. 중국어 문법은 어학개론에도 한 파트로 들어가 있는데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여러분이 합격해서 교단에 서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업을 할 때 우리나라 교육, 외국어 교육은 아무래도 문법 아직까지는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도 문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좀 실용적이기도 한데 이제 문법 중심으로 시험을 많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론 시간에도 하지만 독해 시간에도 많이 건드려 줍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는 이론 시간에 한쌤이 담당을 하실 거고요. 요 밑에서부터가 이제 독해 시간을 할 건데 중국어 회화, 중국어 작문, 중급 중국어, 고급 중국어, 중국 현대 문학 강독, 여기 안에 현대 문학사도 들어가 있죠. 한문 강독 좀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얼핏 보니까 여기 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이제 그냥 문학사라는데 그건 고대문학사, 고대문학개론인 거고 여기 현대문학개론, 현대문학사가 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문학이 들어가는데 일부 이론하고 독해에서 수업하는 내용이 조금 겹쳐요. 그래서 한쌤 그 이론 시간에 고대문학사도 하고 현대문학사도 강의를 하는데 문법도 당연히 하는데 독해 시간에는 고대문학사의 그 작가, 작품 위주로 작품을 강독을 하고 현대문학사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을 따라서 작가, 작품 위주로 강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론 따로 독해 따로가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별개의 과목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 또한 우리 시험에서 최근에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에서 문법한다, 문법만 이론에서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독해에서도 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홀수회 같은 경우에는 문법 비중이 그야말로 거의 50% 가깝게 이렇게
독해 공부도 하면서 문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 회화 같은 경우에는 습관 용어가 회화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화는 대화문이에요. 대화문에서 단어라든가 내지는 문맥 속의 의미, 의도를 파악한다거나 내지는 관용어의 의미를 파악한다거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습관 용어, 우리 독해 시간에도 하지만 이론 시간에도 따로 어휘를 정리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론 독해가 완전 독립적인 과목이 아니라 정말 많이 교집합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공부하다 보면 이론에서 했는데 여기서도 하네. 근데 중점이 좀 다르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걸 두 과목을 다 들으시면, 예를 들어서 오늘 오사 운동 관련, 오사 신문학, 그 문학혁명 관련돼서 배우면 이론에서도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왔던 뭐 인물들이나 문학적인 주장, 독해에서 나왔던 거, 독해에서 강독했던 걸 같이 연결해가 같이 보시면 학습 효과가 더 높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맨 뒤에도 있지만 이게 시험범인데, 사실 시험범이라는 게 어떤 책의 어떤 파트 내지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하면 내가 책을 찢어서 씹어 먹어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할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다예요. 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면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초수생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뭘 하라는 거지? 뭐지? 하다가 시간이 가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부를 하시려면 이 임용 시험을 잘 아는 분한테 이제 배우셔서, 전문가한테 배우셔서 학습 효율을 높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은 저거예요. 그 진도표에 있는 기본 강의의 교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게 화면 배울 때문에 화면을 제가 못 지우겠네요, 이걸. 이게 안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예, 이거 먼저 볼게요. 고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고문의 기초, 여기 보니까 고대한어 해석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고문을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일 힘들어 하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 중문학과에서 문학 계열에서는 선택 과목에 고문 연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공부하신 분들은 좀 괜찮은데, 한문학과 나오신 분도 괜찮은데, 중국어과 나오신 분들은 아예 고문을 공부를 안 하고 오신 분들은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100년 전, 200년 전 문장 보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 왜 21세기 태어난 애들하고 지금 20세기 우리들 얘기하면 꼰대라는 소리도 하고 뭔 소리, 우리 서로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고문은 최소한 지금 1000년? 2000년? 2500년 전? 이런 걸 봅니다. 그냥 당연히 못 알아보는 게 너무 정상이에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1시간 끝나고 모르겠어요 하는데 당연히 모르지. 2500년, 2000년, 1000년 전 문장 우리가 지금 알고 해석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중국어니까 가능한 거예요. 표의 문자잖아요. 문자 형태가 거의 안 바뀌었으니까 알아보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뭐 옛날에 1000년, 2000년 전에 글을 지금 본다 생각, 다른 전문적인 훈련 없으면 못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란 말싸미 이거 보는데도 뭐 버벅거리는데 안 그래요? 그쵸?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보고 또 하나 고문을 보는데, 오늘은 구런의 어부사하고 이백의 춘야연 도리연서라는 변문을 보는데, 요거는 일단 고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1, 2월 기본 독해반에는 한 주에 뭐 거의 한 2작품 정도는 꼭 봐요. 꾸준하게 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아까 평가 영역 내용 요소를 보셨지만 한문 강독이 있잖아요. 그 한문 강독이 고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평가 영역에 있는 게 그 큰 영역에 있는 거는 다 나와줘야 돼요. 다 나와줘.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고문은 반드시 나와요. 뭐 한두 문제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렵다고 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고문은 포기할래. 그러면 시험을 못 봅니다. 못 본다는 의미가 시험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고문이 일단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기도 하고 고문을 공부를 하면 고급 독해 능력이 향상이 돼요. 그래서 고문을 잘하고 고급 독해를 잘하신 분들은 당연히 중급 독해 잘하겠죠? 어휘 회화 잘하겠죠? 문제 분석 잘하겠죠? 독해 잘하시는 분은 고득점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문을 1년 내내 꾸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1교시 어렵지만 이렇게 배치를 해놨고, 그 다음에 현당대 문학사 교정으로 저는 이제 현대문학사를 공부를 하는데 북경대 출판사에서 나온 원서 구매하셔도 되고 우리 재봉교재도 있습니다. 1과부터 계속 나가려고 해요. 거의 30몇 과까지 있는데 뒤에는 뭐 홍콩 대만 문학 우리 시험에 안 나와서 안 배우고 거의 당대 문학, 그 현대문학 거의 당대문학 한 80년대 중반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1과부터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처음 기초부터 A부터 Z까지 배열하면 참 좋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는 시험을 목표로 해서 커리를 짜다 보니까 처음 해보고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이걸 적응을 하실 수 있어요.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좀 힘들어도 이제 조금만 견뎌내시면 되고, 어쨌거나 그래서 중국 현대 문학 개황 및 오사 문학 혁명 이런 걸 배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어 학습 난점 전 해석 제2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홀수해, 그러니까 2023년이 홀수해죠. 홀수에는 난점 해석을 보고 짝수에 2022년에는 난점 석의를 봐요. 그러니까 다 문법 공부서인데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제 생각엔 서기도 참 좋은 책인데 요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요것도 근데 1권을 안 보고 2권을 보내는데 1권은 너무 쉬워요. 글자 하나로 막 분석을 해놔서 제가 그냥 이제 2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2권을 좀 나눠서 몇 개씩 해가지고 강독을 하고 넘어가요. 실용한어 어법, 요거는 방옥청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것도 원서예요. 원서인데 내용이 정말 방대하고 원설에서 혼자 보기 힘들어요. 이거는 끈기가 있어도 보기 힘들어요. 대학교에서는 이런 걸로 강의를 못할 겁니다. 다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요것도 아주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주 조금씩 하다 보면 나중에 막 한 권 다 끝내 있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강의 구성을 했냐면 여러분이 가장 그 학습 효율이 높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임용에 가장 적응하기 쉬운 내용으로 진도를 짰어요. 올해 그 2023학년에 선발 인원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경기만 선발하는데 20명 미만으로 19명 정도 선발을 하잖아요. 그 1차 합격자 중에 전공 점수 80점 만점에 83점에 우리 학원에 그 수석이 나왔는데 그분 점수가 74점. 74점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 문항수가 전공 A랑 B형 합쳐서 23문항. 그 안에는 기입형 들어가 있고 서술형도 들어가 있어요. 기입형은 2점, 한 문항당 2점이고 서술형은 4점이에요. 그럼 그분 그냥 단순한 계산을 해보면 서술형 하나쯤 틀리고 기입형 하나쯤 틀려준 거예요. 23문항 중에. 그럼 이렇게 들었을 때 나도 뭐 할 수 있겠다는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시 뭐 이런 임용고사지만 고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임용 역사 중국어에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97년부터 지금까지인데 단 한 번도 만점 나온 적은 없어요. 만점을 받을 수 없게 문제를 내요. 어렵겠죠. 물론 쉬운 문제도 있겠지만 변별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예전에는 임용 중국어, 전공 중국어가 어려웠어요. 요즘에 쉬워졌다고 하는데 옛날에 어려웠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는 실력들이 상향 평준화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어려웠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커트라인이 되게 낮았어요. 50점대. 어떨 때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강원도에 꽈락을 면하면 합격이었었는데 중국어가 꽈락을 못 면해서 합격자가 없었던 적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심지어 다른 선생님이 저한테 왜 중국어는 그렇게 전공 점수가 평균이 낮아요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려워서요 했는데 그런 공감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전공 점수를 올려라라는 얘기 때문에 그 작업을 몇 년 전부터 하다 보니까 전공 중국어 평균과 커트라인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올해 국어보다도 되게 높고요.
정보 컴퓨터가 서울 합격자가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렇게 합쳐서 50몇 점인가? 전공하고 교육학하고 합쳐서 상당히 낮더라고요. 근데 우리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은 제외를 하게 교육학이 올해 쉬워서 점수를 다들 잘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 합격하신 분들이 17점 이상 다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교육학이 잘 못 받으면 9점, 10점, 11점으로도 합격을 하더라고. 교육학은 편차가 커요. 20점 만점인데 내가 전공을 정말 잘 봤어. 근데 교육학이 10점이야. 그래도 합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난 교육학을 잘해. 20점 만점 맞았어. 근데 전공이 엄청 낮아. 그래도 합격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른 과목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전공만 하니까 전공 말씀을 드리자면 전공 커트라인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여러분이 이제 합격을 하시려면 이제 감을 잡아야 되잖아요. 과연 나는 몇 문제 정도를 마치고 몇 문제 정도를 틀려야 합격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80점 만점에 여러분이 한 14점, 15점, 16점 감점되려면 단순 계산해서 서술형 한 4, 46이니까 4문제 틀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간당간당하게 합격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달을 보고 돌을 던지면 산이라도 맞추지만 산을 보고 돌을 던지면 산도 못 맞춘다. 일단 목표는 너무 허황되게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조금 높게 설정하고 열심히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70점 목표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70점 목표로 하면 전공 서술형에서 한 4, 2, 8 기평 하나 하고 서술형 2개 틀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말이 쉽죠. 그쵸? 그거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전공 지식을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열심히 암기를 해야겠죠. 이론 시간에 아주 많은 암기가 나올 겁니다. 암기해야 되는 지식들이 나올 거고 독해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저는 여러분이 근본적인 실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찍기 신공 이런 거 아니고 쪽집게 이런 것도 아니고요. 1년 동안 성실하게 강의합니다. 열심히 가르쳐주고 아주 좋은 자료로 좋은 작품으로 좋은 이제 강독 연습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해드리는데 그걸 여러분이 이렇게 쏙쏙 받아들여서 내면하고 체화시킨 분들은 실력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걸 소화를 못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강조를 하거나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점검할 기회가 가끔 있거든요. 시험을 보거나 제가 면접할 때는 조별 수업하고 1대1로 수업을 하고 해서 이제 많이 소통을 해요.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그렇게 강조했던 걸 그렇게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독해 수업할 때 잘 따라오시고 진짜 하라는 대로만 하라면 독해 실력이 안 늘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길이 보이잖아요. 1차 합격하신 분들이 실제로 70점 넘는 거는 진짜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하거든요. 또 그런 분들이 보면은 중국어를 본인들을 되게 겸손하게 잘 못한다고 하시고 제 기억으로는 많은 분들이 왜 중국에 유학 갔다 온 분들 좀 무서워하잖아요. 내지 살다 온 분들, 내지는 한족인데 귀하신 분도 있어요. 조선족인데 귀하신 분들도. 그런 분들 좀 무서워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중국에서 살다 온 사람만 다 붙어야 되고 한족, 조선족 귀한 분들만 다 붙어야 되는데 뚜껑 열어보면 절대 그게 아니더라는 거. 초수도 많이 붙고 4학년들도 붙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오로지 정말 공부다. 시험 공부다라는 거. 중국어 실력이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중국어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내 노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고득점자들 때문에 저래 합격하는 거였는데 그분들은 그 커트라인보다 많이 높은 분들이고 그 밑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은 목표를 저는 좀 높게 잡고 싶어서 70점. 아무리 안 돼도 65점 이상은 좀 목표를 설정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거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기출문제도 항상 분석하셔야 되는 거. 어떤 분들 그래요. 아는 게 없는데 무슨 기출문제를 1, 2월 달부터 해 하는데 이한 팀에서는 우리 한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출 특강을 계속 하거든요. 다 하는데 동영상으로 양이 너무 많아서 물론 이걸 이제 몇 년 후에는 좀 줄여나가야 되는데 97년도부터 대화문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쭉 읽거든요. 훑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1, 2월 달에 기출문제를 풀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습 목표가 그게 아니라 보면서
아, 저런 문제가 나와. 그러면 나는 이 고문이나 이 현대문을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네? 라고 방법을 파악하시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 2월 달에 기출문제를 특강으로, 그것도 여러분 수강생은 다 무료로 열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같이 듣는 거지. 쭉 한번 보고,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작가, 이런 작품, 요런 길이로 나오는구나. 그걸 파악을 하셔서 공부하는데 자꾸 적용하려고 하면 실력이 정말 빨리 는다는 거. 그래서 1, 2월 달에는 감을 좀 못 잡고 뭐 이래도 3, 4, 5, 6월 달 되면은 서서히 가속도가 붙다가 나중에는 9, 10, 11월 달에 중국어로 내가 답을 써? 지금 중국어 잘 못 쓰는, 읽는 것도 힘든데 중국어로 답을 쓰네? 그래서 그런 굉장히 실력이 빨리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어 임용이 이제 재작년에 TO 충격도 있고 해서 다들 분위기가 침체돼 있어. 진짜 그 시작을 해도 막 기꺼이 막 희망차게 하는 게 아니라 설레임, 뭐 두려움, 뭐 불안도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평일에 이 시간에 나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은 물론 상황이 어떻든 간에 굉장히 고맙고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대할 거고 1년 동안 공부하려고 이 시간에 딱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럼 1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합격을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같은 해에 다 합격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선발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제 경험상 보니까 그 포기를 하지 않으신 분은 합격이 되더라고요. 언젠가는 되더라고요. 근데 그 합격이 언젠가 된다라는 게 어떤 한 해에 정말 몰입을 했던 그 실력이 내 것이 되면 포기하지 않는 그 선에서 계속 꾸준하게 실력을 유지하고 계시면 언젠가는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구성을 보니까 지금 한창 시뮬레이션 면접이라고 지금 여러분은 처음 공부를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이 저희들한테도 되게 바쁘고 좀 정신이 없는 시간인 게 17일, 18일 날 2차 면접 보잖아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 1차 합격자 발표 나와서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면접을 계속 봐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되게 지금 정신이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합격하신 분들 고지가 보이니까 막 힘을 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1차 합격은 1.5배수를 뽑거든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1.5배수라는 게 예를 들어서 경기도 20명을 선발한다. 그러면은 최종 선발은 20명인데 1차 지필고사를 통해서 20명의 1.5배수인 30명을 선발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면접을 본 다음에 10명을 떨어뜨려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학원에 지금 1차 합격한 사람의 80%가 지금 와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 면면을 알잖아요. 2차 특강 같은 경우는 1대1로 하거든요. 한 쌤 따로 만나고 저도 따로 만나고 1대1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일을 하신 분도 많고 애기 엄마 심지어 만삭임 산부 계십니다. 시험 보기 1, 2주 시험 보고 나서 1, 2주에 출산 예정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도 임신해서 공부하신 거잖아요. 애기 엄마도 물론 있으시고 시간 강사가 그렇게 많아요. 시간 강사. 기간제도 물론 많으시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시간 강사가 왜 이렇게 오래 많아요? 했더니 이제 제가 서울 그 시간 강사 했던 분한테 여쭤보니까 올해 서울시에서 시간 강사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이 선발을 했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없는 것보단 나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해서 합격을 1차 합격을 해서 왔다라는 거. 고무적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일하면서 못해야 하는데 일하면서 하기 힘들기는 해요. 실제로 지금 2차 하면서 여러분 이 1차가 힘들 것 같아요? 2차가 힘들 것 같아요? 뭐 둘 다 힘들죠. 근데 2차는 사실은 한 달 반 정도 남짓한 시간 투자를 하면 돼서 짧게 끝나는 거긴 하는데 지금 2차 면접 준비하신 분 죽을라 그래요, 다들.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이 1차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라는 얘기 안 나올 거예요. 왜냐, 너 죽기 전까지 공부를 그렇게 안 할 거니까. 하다가 적당히 타협하고 안 하고 미루고 하는데 2차는 고지가 앞에 보이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을 새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면접을 뭘 밤을 새웠는데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이거를 1년 내내 하면 못할 것 같다고, 이게 몇 주에 끝나니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힘을 내면서 하는 거죠.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내년 이맘때 저랑 면접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가능하죠?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야겠죠? 네, 가능하도록 열심히 좀 준비를 하셔야 됐고, 효율적으로, 현명하게, 지혜롭게, 똑똑하게, 삽질하지 말고.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스터디하고 뭐 공부하라 그러면 딴 거 하고 있어요. 딴 거라는 게 본인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하는데 임용시험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스터디 점검 받거나 자꾸 물어보면서, 내지는 이제 멘탈 좀 나가기 전에 상담도 한번 하가면서 한쌤 선택하셔도 되고 저한테 연락을 하셔도 되고 괜찮아요. 저희는 이렇게 한쌤도 되게 잘 면담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면담 좀 해주세요 하면은 싫어요,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하니까 질문도 많이 하셔도 돼요. 제가 이제 거의 강의식 수업 하잖아요. 우리 실제 교단에서는 아이들하고 후동해야 되는데, 시아우즈 호동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주 많은 양의 지식을 전달하다 보니까 강의식 수업을 하니까 1차 지필 준비할 때는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시험 딱 끝났는데 의외로 되게 충격을 받는 부분이 뭐냐면 1차 합격하신 분들 실력 보고 제가 굉장히 놀라요. 뭘 읽으라는데 단어를 틀리고 못 읽고 뭐 이런 경우가 해석이 안 되고, 면접 문제가 해석이 안 되고, 그래서 깜짝 놀라요. 1차 합격하신 분 맞나 싶을 정도로.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해서 그런데 뭐 그건 없다 치고, 일단은 열심히 가르칠 테니까 거기에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합격선 넘어서, 커트라인 넘어서 뭐 수석까지도 욕심내신 분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하셔도 좋아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부로 극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잘 알거든요.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해드려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고급 한어 교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경제과학 출판사에 나온 거 4권짜리인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한 과에 8과가 들어가 있어요. 8, 4, 32과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다 보충 본문이 다 붙어 있는데 그 과 몇 면이 다 문학 작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신의 악효정전도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촉독 이런 소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난이도 면에서 중국어 독해의 최고 난이도는 문학작품 소설하고 산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그게 나오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하락을 못하지. 못하죠. 알죠? 알지. 왜냐? 만약에 중국인이 이렇게 가르쳤다면 왜 몰라 그걸? 이럴 텐데 저도 여러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제2외 국어로 중국어를 시작해서 중문과 중국 회사에서도 되게 오래 근무해서 중국 국영기업에서 한 6년 근무하고 통번역대학원 나오고 시청에서 통번역 전문직으로 거의 3년 일하고 프리랜서로 계속 일을 했고 이 일도 거의 18년, 20년 가까이 하고 있어서 못했던, 그러니까 무에서 시작한 사람? 못했던 사람인데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마음 알아요. 못하는 것도 이해를 해요. 왜 몰라가 아니라 모를 수 있지.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고급 한영 교정 4권을 다 보고 재수를 하는데 보충 본문을 막 해석을 해가면서 해석이 안 되니까 와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합격하지. 합격해요. 언젠가 꼭 해요. 그분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이 파고들면 해요. 근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뭐 귀화했으니까 중국인이니까 잘하지, 중국에서 학교 나왔으니까 잘하지 하는데 그거 절대 아니고요. 합격한 분들 몇몇 보면요. 정치외교학과인데 중문과 복수전공에서 합격한 분도 있고요. 수학과인데 복수전공에서 합격한 분도 있고요. 일본어과인데 중국어과 복수전공해서 그분은 경기도에서 1점인가 2점 커트라인이 떨어졌는데 그분이 그 실력, 다행히 그렇게 공부한 덕분에 본인이 서울에 있는 자사고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길이 다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공이 이렇게 다 다른데도 합격하는데 우리는 뭐 중국학과, 중문과 나왔고 뭐 유학 안 갔다고 제가 못해요. 이게 아닌 거지. HSK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은 제가 HSK 급수가 낮은데 되나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HSK 전혀 반영도 안 돼요. 물론 공부해서 잘하면 그 실력이 어디 안 가는 거니까 문법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문학사, 뭐 고전 문학 강독하는 데는 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뭐 해서 나쁠 건 없지만, 그래서 HSK 급수가 없어도 상관없고, 난 HSK 급수가 낮은데 그럼 더 열심히 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고, 난 HSK 급수가 높은데 하면은 좋죠. 문법에서는 좀 도움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1년 동안 기왕 하기로 한 거 몰입을 해서 합격을 한 번에 하시면 너무나 좋겠고,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이 경험은, 값진 경험은 어디 안 간다라고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소중한 기회잖아요. 그렇죠?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수업할 때 저는 막 암기 위주로 안 하고 배경 설명 위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해를 하면서 따라오면 틀림없이 한 5, 6월, 7, 8월 때를 가면은 는다 하다가 모의고사 되면 되네? 이렇게 될 시점이 오니까 좀 충분히 몰입해서 집중해서 이제 수업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하나 난점 서기는 제가 표지가 바뀌어가지고 이걸 갖고 왔어요. 이걸 제가 재작년인가 수업할 때는 프린트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래전에 수업 들으신 분들은 프린트물로 했었고, 이게 처음 제본 교재로 나온 거고, 독해 기본 교재가 고문하고 고대한어 해석법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되고, 실용한어 어법. 이 책은 원래 있었는데 표지만 바뀐 거고, 실용한어 어법을 프린트로 수업을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제본 교재로 나온 거예요. 예전에는 프린트로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번호대로 이렇게 번호는 아니네요. 실용한어 어법 방옥정 교수님 거는 조금씩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제가 다른 교재 안 갖고 왔는데, 동영상 특강 교재, 그 다음에 실용한어법 교재랑 난점 해석 교재랑, 그 다음에 요거 현당대 문학사 교정 있잖아요. 그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독해 기본 교재로 여기 고대한어 해석법하고 고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됐습니다. 이제 수업할게요. 뭘 꺼내시냐면은, 여러분이, 제가 항상 고문을 먼저 하거든요.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얘 먼저 갈 거예요. 얘 먼저 항상 이렇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하는데, 갑자기 처음부터 막 충격 주면은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할까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은 저거부터 할게요. 어법부터. 뭐를 펴시냐면은 얘를 펴세요. 하나 난점. 그래서 잠깐만 이거 좀 끊어주실래요? 화면이